역대 최대 규모의 무기 수출 계약을 맺은 한국과 폴란드. K9 자주포, FA-50 등 20조 규모의 수출 계약 서명식이 지난 27일 폴란드 댕블린 기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서명식을 축하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폴란드 하늘로 날아올라 태극기와 폴란드 국기를 그리며 양국의 우정을 과시했습니다. 그리고 FA-50을 미리 체험해보기 위해 블랙이글스가 운용하는 T-50B에 폴란드 공군의 베테랑 파일럿 4명이 직접 탑승해보았다고 하는데요. 블랙이글스와 함께 T-50B에 탑승한 폴란드 파일럿들은 폴란드 공군의 주력기인 미그-29와 F-16의 비행시간이 2000시간이 넘는 마스터 클래스 파일럿들입니다. 시험 비행 이후 폴란드 파일럿들은 T-50B의 성능에 극찬하며 훌륭하다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그런데 이 베테랑 파일럿들이 기존에 타던 4세대 전투기들보다 성능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T-50을 타고 이토록 감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산 전투기 FA-50이 폴란드를 시작으로 유럽 시장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폴란드 파일럿들의 소감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란드는 과거 공산권의 영향 아래 있던 만큼 소련의 4세대 전투기 미그-29를 오랫동안 운용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지원을 결정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주력 전투기로 운용 중이던 미그-29의 손실분을 보충하기 위해 미그-29 28대를 우크라이나에 공여하기로 합니다. 폴란드는 미그-29를 대신해 미국으로부터 F-16을 지원받기로 했는데요. 본래도 퇴역 예정이었던 미그-29이지만 미국의 F-16이 올 때까지는 폴란드 공군의 전력에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폴란드는 F-16과 더불어 F-35A 32기를 도입할 예정인데 F-35A와 F-16으로 모든 전투기 수요를 감당하기엔 운용 비용이 급상승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폴란드군은 공군 전력 증강과 더불어 소규모 작전 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FA-50 경공격기를 구매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FA-50이 4세대 전투기인 미그-29의 빈자리를 메꿀 수 있는 걸까요? 70년대 당시 소련은 미국의 F-15, 16의 뛰어난 성능에 위기감을 느끼고 이에 맞설 새로운 다목적 전투기로 미그-29를 개발합니다. 미그-29는 쌍발 엔진을 부착하고 최고 속도 마하 2.25에 달하는 뛰어난 기동성을 선보여 미국 F-15 전투기에 대항마로 나섰었습니다. 당시 미그-29는 뛰어난 기동성을 토대로 근접 공중전, 즉 도그파이트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통일 독일에서 운용하던 미그-29와 미군의 F-16과 벌어진 모의전에서 미그-29가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미 공군을 충격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F-16C를 단거리 미사일로 모에 격추하기도 했죠. 당시 미군은 미그-29를 근접전에 한해서는 F-22가 나오기 전까지 공중전의 제왕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F-15C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평가했었습니다. 뛰어난 성능과 싼 가격을 지닌 미그-29는 동유럽과 동남아시아 등 소련과 협력관계였던 국가들에 대량 판매되어 한때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투기 자리를 넘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과 함께 공중전 교리가 바뀌며 미그-29의 치명적인 단점이 드러나는데요. 도그파이트 성능에 비해 떨어지는 시계 외교전 능력이 미그-29의 발목을 붙잡게 된 겁니다. 미그-29는 동시대 전투기들에 비해 레이더 성능이 뒤떨어졌었습니다. 당시 소련의 공중전 교리는 강력한 지상 레이더를 갖춘 지상 관제소가 전투기를 적기 쪽으로 유도하여 교전하는 방식이었는데요. 그렇기에 전투기의 레이더 성능이 중요하지 않았었지만 이는 지상에 관제소가 없다면 제대로 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폴란드를 비롯해 미그-29를 수입해 사용하는 국가들에서는 탑재된 레이더의 성능을 강화해 BVR 능력을 개선했지만 설계상의 한계를 극복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폴란드의 베테랑 파일럿들은 FA-50이 이러한 미그-29의 단점을 없애줄 새로운 전투기라 평가했습니다. 1994년부터 지금까지 2000시간을 넘게 하늘에서 살아온 베테랑 파일럿. 폴란드 제1전투 비행단장인 마치에이 트렐카 준장은 블랙이글스의 T-50B를 타본 후 판타스틱이라고 비행 소감을 전하며 후배들에게 추천할 만한 항공기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T-50B는 내가 조종했던 항공기들과 전혀 달랐다. 컴퓨터 기반 시스템과 플라이바이와이어가 인상적이었다. 라고 말했는데요. 제23 공군기지 단장인 스토비에츠키 대령 역시 이 항공기는 미그-29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항공기였다. 항공기와 조종사 간의 인터페이스가 미그-29와 완전히 달랐지만 비행하기가 매우 수월했다. 매우 좋은 경험이었다. 라고 좋은 평가를 남겼습니다. T-50B를 직접 타본 폴란드 파일럿들은 하나같이 T-50B의 컴퓨터 기반 전자제어 시스템에 대해 호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기존 미그-29는 유압 방식의 제어 시스템을 채택했는데 이는 차세대 전투기들에 비해 약점으로 작용했었습니다. 전투기에 유압 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기체에 유압관을 설치해야 했는데 무게가 상당히 기동성에 제한이 걸리고 기체가 노후화될 경우 쉽게 망가져 추락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T-50 FA-50에는 전자 제어 시스템인 플라이바이와이어가 적용되어 컴퓨터를 통한 자세 제어로 비행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조종 편의성은 실전에 나서게 될 파일럿에게 있어 매우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FA-50은 미그-29뿐만 아니라 F-16과 비교해도 레이더에 있어선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F-16의 레이더 탐지 범위가 80에서 90km에 지나지 않는데 FA-50의 EL-M2032 레이더 탐지 범위는 최소 100에서 150km에 달해 월등한 탐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FA-50의 엔진 출력, 기동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나 조종 편의성과 레이더 성능이 뛰어나 히트앤런 전략이 주가되는 현대 공중전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어 미그-29 또는 F-16과 비교한다 해도 FA-50의 전투 수행 능력이 뒤처진다고 할 수 없습니다. 폴란드 파일럿들은 T-50B를 탑승한 느낌이 F-16과 유사하다는 소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F-16과의 유사성은 폴란드군이 FA-50을 구입한 이유이기도 했는데요. 두 기체의 부품 호환성이 매우 높아 운용 비용이 낮아지고 조종 방식의 유사성도 커 T-50과 FA-50의 도입을 통해 파일럿의 F-16으로 기종 전환 훈련 기간이 극적으로 줄어들어 폴란드 공군 전력 증강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무기 구매 계약 체결 이후 폴란드의 국방부 장관인 마리우스 부아슈차크는 왜 FA-50을 택했냐는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나는 폴란드군 조종사의 추천에 의존했다. FA-50은 폴란드가 이미 보유한 장비와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이 플랫폼은 더욱 현대화되고 새로운 종류의 무기를 장착할 잠재력을 가졌다. FA-50 훈련을 거친 조종사는 단 몇 시간을 투자해 F-16을 스스로 운용하기 시작할 수 있다. 이 훈련비는 매우 저렴하고 그동안 우리는 더 많은 파일럿을 양성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F-16의 확보가 불가능하다. 우리는 기다릴 수 없다. 구소련제의 빠른 대체는 매우 중요하다. 미그-29와 수호-22는 이제 구식이다. 우리는 우리 방어 역량을 높여야 한다. 마리우스 부아슈차크 국방부 장관은 과거 폴란드 파수행 인근에서 일어났었던 미그-29 추락 사고를 언급하며 파일럿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구소련 시절의 전투기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FA-50을 직접 타게 돼 폴란드 파일럿들의 반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FA-50이 미그-29를 비롯한 9세대 러시아 전투기의 대안으로 기대받고 있자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미그-29를 운용하고 있는 슬로바키아, 세르비아, 불가리아 등의 동유럽 국가들도 FA-50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기체의 노후화로 차세대 전투기를 구매해야 하지만 러시아와 미국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위치인 동유럽 국가들에게 중립성을 보장하는 한국의 전투기는 제3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FA-50의 주요 구매국은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의 동남아 국가들이었지만 폴란드를 시작으로 동유럽을 향할 판로가 열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KF-X 사업이 시작된 이후 FA-50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낮아진 상태였는데요. 4.5세대 전투기를 목표로 개발된 KF-21에 비해 훈련기를 경공격기로 개량한 FA-50은 세계 무기 시장에서 경쟁력이 부족해 보였었죠. 하지만 이번 폴란드로의 FA-50 수출에 성공하면서 방산 사업에 있어 반드시 고성능 무기에만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현대 공군 전략은 하이로우믹스에서 하이미들로우믹스 전략으로 진화했습니다. 하이로우믹스란 세계 2차 대전 당시 정립된 군사장비 운용 전략으로 고성능의 무기체계와 저렴한 무기체계를 섞어서 편제하는 운용 방식입니다. 할개원 용어도 닭을 잡는데 어찌 소를 잡는 칼을 쓰느냐 라는 공자의 말처럼 작전의 규모에 맞는 화력을 투사함으로써 전력의 낭비가 없도록 하는 전략입니다. 이는 현대로 오며 하이미들로우믹스로 좀 더 세분화되어 발전됐는데요. 한국 공군의 경우 하이의 F-35A, 미들의 KF-21 로우에 FA-50으로의 세대 교체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카이의 FA-50과 KF-21은 성능에 비해 저렴한 가격과 뛰어난 정비 편의성을 가지고 있어 미들과 로우의 자리에 채워 넣을 전투기를 결정할 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앞으로도 한국산 전투기들의 성능 개량 작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보장할 수 있는데요. 북한과 중국을 두고 한국군이 발전을 멈출 일은 없을 테니 말입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적 야욕은 경제 위기를 불러왔지만
위기에 처한 국가들이 저렴하고 성능 좋은 무기를 찾게 하기도 했습니다. 혼란한 국제 정세 속에서 버텨낼 힘을 얻기 위해선 한국을 찾아온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